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 한때 1,4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빛나는 섹터는 무엇일지 마켓 1타 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계속 환율 얘기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KMW가 파란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잘 방어해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목표 가격을 조금 높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 종목은 9,800원, 10,000원 근처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KMW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5G 대장 역할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대부분 과대 낙폭 위주의 급반등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트럼프 2기 관련된 부분에서 이 통신 장비 또는 통신 부품 쪽의 수혜 관련주. 최근에 또 솔리드라는 종목이 양자 역학으로 좀 엮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같이 더불어서 좀 전일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9,800원 한 10,000원 근처까지를 목표 가격을 제시드렸는데요. 아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12,000원 정도까지 좀 세 자릿수로 좀 바뀔 가능성도 또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편안하게 눌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언제까지죠? 1월 20일 트럼프 취임 때까지는 여러분들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빠르게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섹터로 더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 쏙쏙 골라주시는 신광석 매니저님입니다. 매니저님, 근데 오늘 네. 원달러가 장중에 1,480원까지 돌파했잖아요.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5년 만이라고 하던데 네. 국내 증시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15년 만이라고. 맞아요. 자, 어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죠. 뭐 한때는 장중에 1,480원, 2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 테더코인하고 비교했을 때가 1,430원, 20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불편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물론 이제 어제도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 내용들을 한번 인용해 드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다시 또 크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뭔가 문제가 있을런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좀 봐야 될 거는요. 지금 경기가 좀 많이 힘들다. 라는 이제 그 측면이 좀 많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세무사 이제 친구들 지인들이 좀 있는데 폐업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뭐 주가와도 연동이 좀 되겠죠. OECD 경제 선행 지수인데 아마 오랜만에 보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0.1포인트씩 0.1에서 0.2포인트씩 우하향을 기록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U자형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와야 어느 정도 증시 자체도 좀 안정적으로 상방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려면 이 OECD 경제 선행 지수의 우리나라의 추이가 좀 반등이 좀 성공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뭔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섣불리 뭐 바닥 나왔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방어해준 주체가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검정색 화면인데 이 검정색이 바로 연기금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연기금이 국내 비중을 15%까지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채우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채운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이제 이 국내 주식 비중 15% 정도 가까이 좀 어느 정도 다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주황색이거든요. 정말 외국인들 정말 밉상처럼 정말 계속 던졌습니다. 반등 나올 때도 던지고 매수를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 때 매수 좀 쭉 하다가 하반기 들어가서 엔캐리 청산 사태 터지고 나서 여기 이제 급락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쭉 던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거를 지금 연기금들이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부터 약간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연기금 매수세가 멈췄을 때가 조금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계속 2주 전부터 환율이 아직 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원달러 관련된 부분이랑 수급 동향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도 원달러 새로운 추세가 열렸던 것 같다, 열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 화면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추세 라인을 그어놓고 지금 상단까지 지금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 추세 라인이 있는데, 이 하락 추세 라인 자체가 08년도부터 이제 떨어지는 이제 원달러의 하락 추세 라인, 트렌드 라인의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정말 가볍게 돌파를 나왔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 한 이틀 새로 양봉이 뜨면서 이게 주봉이거든요. 쭉 한번 올라갔었고요. 거의 무려 대략적으로 한 80원 정도가 이렇게 뚫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상단까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원달러가 오늘 1,485원 정도 찍고 약간 밀렸는데, 정말 열심히 한국은행에서 환개입을 하면서 방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율은 일단 갈 길을 가줘야 된다. 1,500 한 초반대까지 한번 올랐다가 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환율은 1,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 차익에 대한 물량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증시가 많이 답답하죠. 네.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좌측이 이제 코스피 증시고요, 우측이 코스닥 증시인데, 시종장구가 지금 과거 2년 동안에 2년 전부터 해서 거의 역대 최저치로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신용장구만 보면은 우리 증시가 지금 싸긴 싸거든요.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이긴 한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정치적 불확실성도 뭐 이따가 3시 넘어서 한덕수 권한대행 표결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근데 표결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가결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200표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빈집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래포 추이인데요. 1일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면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으로 곡선이 올라가면요, 연준에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회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우하향이 되면은 연준에서 돈을 푼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영래포에서 자금이 연준에서 흡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흡수되고 있다, 시중에 남아있는 돈들이.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니저님 말 들어보니까 지금 주식 사기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종목은 없는 건가요? 오늘 종목은 그래서 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과 좀 무관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거 없으면,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좀 뭐 반등 나오면서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한 2,400, 5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다 빠져요. 네. 거의 다 빠지는 그 와중에서도 보합세라든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이 차후에는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 올해 좀 지나고 내년부터는 좀 강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원달러 강세. 어쨌든 여기서 원달러 올라가더라도 뭐 떨어져봤자 1,400원 내외라고 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세를 이용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섹터를 공략하고요.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은요, 게임주 갖고 왔습니다.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강달러 수혜 업종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섹터잖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에 유망 섹터로 게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보통 게임은 신작이 나오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신작 모멘텀도 있나요? 그 전에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승리의 여신, 니케 이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해외 매출 비중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죠? 국내에서 사업하니까 원화 베이스로 지불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환전을 통해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환차익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스튜디오사가 없어요. 주변에 그 하위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시까지 더불어서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원달러 관련된 환차익,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원달러 관련된 환차익이 좀 받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 제재를 많이 가하겠죠. 근데
제가 판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게임과 엔터는 그 제재 속에서 자유로울 섹터라는 점, 그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강달러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이 트럼프 체제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섹터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니까 이 파란불로 가득한 시장에서도 홀로 2%대 맞아요. 상승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3%제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앞으로 차후에도 시장에서도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도 추세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박스권 좀 오랫동안 가둬놓은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을 68,5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2차 가격을 73,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최대 상단까지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00원 선은 손절 가격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프트업 투자 모멘텀과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요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환율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내수 비중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섹터를 공략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이해했을까요? 네, 그 외에도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장 끝나고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너튜브에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25년도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신광섭은 어떻게 25년 투자 전략을 아마 관철해서 진행할지 그분 궁금하시면 잠시 후 3시 50분에 증시운행이 끝나고 너튜브에서 신광섭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저님 수업 들을 때마다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해가 잘 됐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메리저님 너튜브 통해서 메리저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참여해서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